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1강까지는 C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한 복습을 다뤘었고요. 이번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C 프로그래밍 2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내용은 함수고요. 같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수를 입력받아서 합, 그리고 곱, 그리고 나누기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하면 쉽게 짜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수를 입력을 받고 그 합을 출력하고 곱을 출력하고, 예, 이게 곱인데 잘못 적었네요. 그 다음에 a 나누기 b의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복습해 보면은 앞에 괄호하고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면 저희가 형 변환을 하는 거라고 했죠. 자, 형 변환을 해주어야 이 정수, 나누기 정수해도 이 플롯 형태, 실수에 대한 답이 나와서 우리가 정확한 원하는 것을 출력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프로그램 이제 여러분이 잘 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50과 23을 입력을 하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의 결과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태스크 1, 2, 3가 다 이렇게 쭉 나오니까 구분이 안 돼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 사이에 이렇게 구분해주는 구분선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분선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너무나 쉽죠. 배웠던 내용들 있으니까, 자, 이 대시를 여기가 10개거든요. 10개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반복하니까 포문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0에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대시를 해주고 마지막에 new 라인을 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구분선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분선을 출력할 곳이 그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출력해야 되니까 보면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넣어주면은 똑같은 내용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분선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추가된 거죠. 구분선을 만드는 녀석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세 개가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코드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 번 쓰려면 번거롭겠죠. 물론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겠지만 소스 코드가 좀 긴 경우 같은 경우는 얘를 또 찾아서 가져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하는 대신에 어떤 하나의 한 줄로 만들어서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print division line이라는 어떤 명령어만 쳐주면은 얘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녀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이렇게 구분선이 출력되는 뭔가가 있으면 편하겠죠. 얘를 다 쓸 필요 없이 얘만 입력하면 편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작업들 아니면 특수한 기능, 어떤 기능이 정의되어 있는 어떤 녀석을 하나로 이제 그 부품처럼 만들어서 여기저기 끼워 넣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모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듈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자, 어떤 특성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장치 또는 어떤 도구를 우리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모듈형 구성 아니면은 뭐 카메라 모듈, 뭐 통신 모듈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각 이제 하나의 기능을 하는 어떤 장치, 독립된 장치 또는 도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짰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반복했던 코드도 한번 모듈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반복했던 코드들이 쭉 나오고요. 자, 얘를 어떻게 모듈화해서 어떤 프린트 디비전 9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모듈로 만들어서 얘네를 넣는 대신에 자, 얘네들로 교체해 주면은 우리가 반복할 필요도 없고 이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원하는데 어디든지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코드 자체도 얘에 비해서 얘가 훨씬
간결해 보이죠. 훨씬 간결해 보이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이 보면은 자 처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만났다고 했을 때 자 예를 주면은 '이게 뭐 하는 역할일까? 이게 왜 얘가 이걸 짰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고민을 할 텐데 여러분이 받은 코드가 이런 어떤 모듈화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프린트 디비전 9 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출력을 하는데 구분선을 출력하는 것 같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코드의 가독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모듈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모듈라이제이션, 모듈화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 요소들을 기능 단위로 분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던 이렇게 이게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죠. 큰 프로그램인데 얘를 기능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얘는 구분선을 출력하는 기능, 뭐 얘는 입력을 받는 기능, 얘는 더하기를 하는 기능. 이렇게 다 기능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를 다 하나의 모듈로 각각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모듈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코드가 더 깔끔해지고 코드의 가독성도 높아지고 또 이 코드들, 이 기능들을 다른 곳에 재활용하기도 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이 모듈화의 장점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이게 모듈화가 되어 있으면 앞에 봤던 것처럼 이 줄만 읽음으로써 얘의 역할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코드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코드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게 코드가 짧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가독성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듈화를 해 놓으면은 아까 말했죠. 뭔가 구분선을 출력하는 모듈, 아니면 뭐 더하기를 하는 모듈 이렇게 구분해서 기능별로 얘네를 모듈화를 해 놓으면 재활용이 가능하죠. 또 다른데 내가 구분선을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 모듈만 가져다가 넣어주면 되고 아니면 어떤 두 수를 받아서 합을 하는 어떤 기능이 있죠. 되게 자주 쓰는 기능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모듈화를 해 놓았다면 얘를 가져다가 필요한 것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될 겁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거기서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개발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이미 개발이 돼 있는 모듈들은 가져다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다 쭉 짜려면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한 소스 코드 안에 얘를 다 쓰면 복잡해서 나도 알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이 기능들을 각각 모듈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하고 뭐 M2, M3 이렇게 모듈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쪼개서 개발을 하기가 편하겠죠. 자, 여기 모듈이 우리가 3개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거는 네가 하고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네가 해라고 해서 우리가 기능 단위로 일을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혼자 작업을 할 때도 내가 일을 딱딱 구분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듈화를 잘 하게 되면은 개발의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이렇게 모듈화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장점은 우리가 어떤 모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분선을 출력하는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고객의 요구가 구분선 이렇게 말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모듈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각각 적어 놓았다면 얘를 찾아가서 얘를 고쳐줘야 될 거고요. 또 얘를 찾아가서 얘를 고쳐줘야 될 거고 얘를 찾아가서 얘를 고쳐주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죠. 어렵진 않지만 귀찮고 실수하기 쉬운,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를 어떤 모듈로 만들어 놨다면 이런 걸로 만들어 놨었죠.
모듈로 만들어 놨고 얘를 갖다 배치해 놨다면 자,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이 모듈 안만 수정하면 모든 애들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모듈만 바꿈으로써 그 모듈의 기능을 바꾸거나 뭔가 기능을 개선하거나 또는 다른 기능을 추가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가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듈화는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같이 뭔가를 개발할 때는 이 모듈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듈화라는 정의 잘 알아두시고요. 이 모듈화의 중요성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모듈화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저랑 같이 코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눈으로도 한번 보면 좋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 개 넘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구분선 출력하는 부분이고 두 개 더하는 거, 예, 여기는 예,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였죠. 예, 곱하기였고 또 여기 구분선을 출력하는 게 총 3번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매번 이렇게 적어주거나 복사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모듈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 코드를 수행을 할 거죠. 얘를 복사하시고요. 우리가 프린트 디비전 라인이라는 어떤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듈이 하는 기능은 우리가 밑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거 지금 만드는 문법이나 이런 건 아직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뒤에서 저희가 앞으로 볼 거고, 뭔가 이렇게 모듈을 만드는구나 정도로 먼저 인식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프린트 div line이라는 이름으로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여기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자, 그리고 같은 기능을 하는 이 코드도 교체해낼 수 있겠죠. 얘도 교체하고 얘도 이 부분도 모듈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훨씬 간결해졌고요. 여기서 구분선이 출력되는구나. 누가 봐도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를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숫자 뭘로 볼까요? 대충 넣어보면 자, 이렇게 구분선이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듈화를 했다면 뭔가 고객의 요구가 대시가 아니라 별로 구분선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여기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게 아니었다면 매번 여기 찾아다니면서 다 바꾸어야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기능을 이렇게 모듈 자체만 건드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듈화의 간단한 예였고 그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2장의 주제가 함수였죠. 자, 모듈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함수가 나오나요? 아니면 제목이 함수였는데 이렇게 모듈화에 대한 이야기를 만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함수라는 게 뭐냐? 우리가 C 프로그래밍에서 C 언어에서 함수라는 게 뭐냐 하고 보면요.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독립된 프로그램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C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모듈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펑션이라고 하죠. 수학에서의 펑션과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제 동작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의를 해보면 이 함수, 펑션이라는 녀석은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반환하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녀석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자판기가 있는데 우리가 자판기에 입력을 하죠. 내가 얘는 잘 안 보이네요. 사이다를 먹고 싶다. 예를 하면 이 버튼을 잘 안 보이니까 버튼을 꼭 누르면 이게 입력이죠.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자판기 안에서는 어떤 동작이 일어날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이 안에서 뭔가 기계적인 동작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아웃풋을 여기서는 음료수가 되겠죠. 음료수라는 아웃풋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일종의 함수다. 그리고 모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필요성은 여기에 또 쭉 적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모듈의 장점과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중복된 코드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사용된 걸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모듈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능을 모듈 단위로 관리가 가능하다. 모듈 단위로 만들 수 있고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듈 부분에서 장단점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조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수준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바로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서 손으로 바로 코드가 나오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프로젝트 같은 거, 과정의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기능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들 사이에 구조, 어떤 상관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를 잘 사용을 하면은 기능별로 거기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해내고 얘들 사이에 관계만 잘 정의하면은 우리가 큰 프로그램도 작은 단위로 함수 단위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함수의 필요성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모듈이라는 녀석이 뭔지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모듈로 만드는 모듈라이제이션이란 것에 정의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함수, 펑션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함수가 좋다는 거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겠죠. 자,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